반갑습니다. 오늘 시마님, 유진님과 함께 이 시간 이 장에서 하늘을 드러내도록 초대받음에 대한 깊은 감사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 지난주 재영님께서 서비스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언급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동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그 동지를 떠올리면서 제 안에 오래 묻혀있던 기억 하나가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제 삶에서 의미 있는 숫자를 몇몇 지인들은 아시는데 그중 하나가 22입니다. 저희 첫째도 22일 날 태어나기도 했는데 사실 그 전보다 먼저는 제가 25년 전 12월 22일 동지에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날을 추천받을 때 사실 처음에는 동지가 제일 어두운 날인데 왜 이 결혼하는 날로 추천해 주시지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그때 대부분 동지를 가장 밤이 깊은 날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설명이 마음에 와닿았고 그 이후로 동지와 숫자 22는 제 삶에서 의미 있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10년 후 그 관계를 마무리하고 또 홀로 부모로 또 다른 10년을 지나는 동안 이 동지는 제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 또는 불편한 기억을 건드리는 밤이 가장 깊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재영님의 지난주 서비스는 이 동지를 제 삶의 시간과 여정 속에서 가장 밤이 깊은 날이 아닌 다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로 기억하게 해주는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후 동지를 맞이했습니다. 그날은 이전의 동지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동안의 깊은 어둠 상처를 견디기 위한 날이 아니라 제 삶의 한 주기가 마무리되고 다시 되돌아와서 시작하는 지점 위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어두운 순간들을 또다시 묻거나 후회하면서 2026년부터 더 좋아지려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가장 어두운 순간이 빛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세실은 지금 서버들이 나누고 있는 본질적 연결고리라는 말씀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기억해냅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어로 리마인드는 처음에는 이 말이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또 다시 저한테 오더라고요. 진리의 영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언제나 무언가를 기억해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스쳐졌다가 다시 저에게로 오게 되면서 이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삶의 한가운데서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일이며 우리는 이것이 그동안의 영적 여정을 통해 더 정확히는 존재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짧게 저의 50년을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난 하나님은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을 벌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0대 때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받으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20대 진보신학과 에미서리를 만나며 기존의 벽들이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30대는 지금 저희 서버들이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에미서리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대, 저는 이 다양한 친밀한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역할과 의존 속에 묻혀 있음을 만나게 되었고, 아프지만 독립을 넘어 자립으로 가는 통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50 초반의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 이 모든 시간은 뭔가 부족해서 더 배우고 더 커지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분리의 길이 아니라 이 모든 연결 안에서 이 모든 관계 안에서 나 자신으로 서기 위한 근원과 연결하는 길, 나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다양한 몸체 안에서 오랫동안 어두운 밤의 시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방향이 보이지 않는 시간, 책임이 흩어지고 누가 중심에 서 있는지 알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는 획기적으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업무 보고를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깊이 만나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투명성, 공공성, 그리고 국민의 주체성입니다. 이 말들이 단지 정치적 구호라고 하기엔 제 개인적인 삶과 우리 안에서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저한테는 이런 질문으로 들립니다. 지금 누가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누가 주체로 살아내고 있는가? 여기서 투명성은 어찌 보면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것 넘어 누가 책임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틴 세슬은 말씀에서 다른 누가 무엇을 하던 이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즉, 이 투명함이란 나를 드러내는 기술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서 있는 태도입니다. 핑계 뒤에 숨지 않고 역할 뒤에 숨지 않고 시스템이나 타인의 문제로 책임을 밀어내지 않고 지금 이 상황 앞에 내가 서 있음을 드러내는 것, 이 존재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성은 어,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만난 공공성은 나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다루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공공성은 뭔가 포장되어 있는 또는 멀리 있는 제도나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투명하게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내가 나의 자리를 숨길수록 이 공공성은 약해지고, 내가 나의 자리를 책임질수록 이 공공성은 자연스럽게 세워진다고 것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인 주체성은 여기서 만난 주체성은 뭔가 혼자 버티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체성이란 피해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마틴 세실이 말하는 바로 그 자리, 하늘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로 되돌아오는 나의 본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문제와 동일시하지 않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대표하며 다룰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는 것.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곧 내가 되지는 않는 것. 나는 이 상황을 경험하지만 그 상황에 휩쓸려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서버들이 준비하고 있는 빛의 안내단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우리는, 그리고 저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투명성은 책임지고 서는 자리이고, 공공성은 그 자리를 숨기지 않는 태도이며, 주체성은 그 자리에서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더 좋아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서 있는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하게 내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두운 밤의 끝자락에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대표하는가? 이 질문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빛의 안내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번 서비스에서 노미님이 응답하셨던 이 수많은 누워있는 불상, 와불 중 하나로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억의 자리, 본질적 연결고리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서 있습니다. 뭔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 서 있는 자리를 기억해 내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서비스를 마치겠습니다.